수능 특강 페이지는 62페이지. 총 단락이 이제 복합제재가 아니니까 한 지문인데 5개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단락은 귀요미여서 중요한 단락 4단락만 이제 머릿속에 넣어갖고 이제 공부한다, 수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단락 봐봐. 자,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 첫 번째 단락,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이라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친구들 간, 아니면 무슨 뭐라고 그럴까,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회사와 회사와 그 소비자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가족끼리의 관계라든가,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두 번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의 기능이지? 법의 기능이야. 주로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실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이 적용되는 그러한 법이야.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법의 하위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실정법을 또 제시한 다음에, 실정법이라는 것은 실정법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이 어디야? 국회죠. 법을 만드는 기관이 국회야.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다 입법기관이거든요. 입법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만든 규범으로, 그러니까 음주 사고가 많다, 사회 상황이 지금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창호법 이런 거 만드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사회 질서를 실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실정법은 뭐에 의해 만들어지냐면 입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강제력과 명확한, 뚜렷한, 확실한, 명확한 절차가 필요한 거다. 이걸 통해서 사회 질서를 실현하더라. 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정법과 관련한 내용이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럴 줄 알았어요. 실정법 가지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 정의, 도덕적 정당성을 다 구현해내기 어렵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입법기관, 즉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같은 거 있잖아. 쭉 법 같은 걸로, 만약에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힙 어디 갔어 또? 그래? 안 돼, 이 필기구. 응? 필기구가 공부 다 망쳐.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실정법만으로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나 사회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게 실정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바로 나오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본성,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인 자연법이다. 정리하자면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한 절차에 의해 진행돼서 사회 질서를 실현하는데, 문제는 그러나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인간 사회에
인간 사회의 근본적 정의, 그 다음에 도덕적 정당성, 설명에는 한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뭐야?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야. 얘는 시대, 그 다음에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도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돼. 그렇지 않니? 그렇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일제강점기 시대나 전후시대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원리다. 이러한 얘는 도덕적 원리다. 도덕적 원리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자연법은 법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이다. 그래서 얘들아, 칠판 잠깐만 볼래? 최근에 계속 독서하는데 선생님이 막 빨리 시간 안에 끝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정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입법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야. 근데 실정법은 완벽하지 못해. 그보다 더 복잡하게 돌아가는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연법이라는 것을 활용하죠. 자연법은 뭐야? 이거는 보편적이고 바뀌지 않은 근본적인 도덕적 원리지. 그래서 실정법이 안 돼서 자연법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면 실정법을 만드는 뭐가 된다는 거야? 궁극적 기준이라는 거야. 이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 역시 자연법의 원리에 부합해야 실정법으로서 그 효력이 정당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어렵지 않지? 자, 왜 한숨 쉬어? 도균. 봐봐. 선생님이 지난번에 했던 그 뭐니? 마음 업로딩이라든가 그런 복잡한 것들. 그전에는 또 뭐였어? 법의 유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리 한 거야. 점점 날짜가 임박할 때 복잡한 거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문학이랑 왜? 문학이랑 독서가 다 이제 지금은 가벼운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만 남겼어. 풍계육가라든가 유산가라든가 다 쉬운 것만 남겼으니까 좀 편안히 봐. 선생님이 힙스터의 짜증을 다 받아 먹어가면서 다 했던 거야. 지금 편하지 않니? 이거 한 번에 다 해석되지 않아? 안 봐도 돼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법은 실정법이야. 말 그대로 뭐 민법 몇 조 몇 항, 그래서 헌법 제 몇 조 몇 항, 뭐 형법, 상법 몇 조 몇 항, 근로기준법 몇 조 몇 항, 뭐 이런 법들이 다 모두 실정법이고 그러한 실정법들은 누가 만든다? 입법기관이 만든다. 입법기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다 모두 입법기관으로서 만드는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은 어떤 거냐면 그때그때 맞춰서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윤창호법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이 사회에 만연하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법을 만들고
또 뭐 하니까 만약에 마약 사범이 만약에 많다. 그럼 거기에 대한 법을 좀 더 강화한다라든가 그렇게 시대적 흐름에 맞추지만 그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사회적 상황과 상관없이 이 실정법을 뒷받침해 주는 법이 자연법이고 이 자연법은 실정법을 정당화해 주기도 하는 근거로서 작용을 한다. 실제로 실정법도 자연법으로서 그 정당성이 부합해야만 비로소 실정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적용할 수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야. 그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럼 지금 실정법보다는 이제 자연법에 포커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잘 봐봐. 여기에서 두 번째 단락.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 스토아파에 의해 체계화되어 있으나 사실 그때가 최초는 아니고 헤라이클레스토스나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다 그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법에 철학적 기초는 어디라고요?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근데 그 전에도 헤라이클레스토스나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등도 역시 우리 삶의 질서 속에서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딱 봐도 이 자연법은 결국에는 실정법에 우선하는 건 맞죠? 맞지? 근거가 되어주는 거니까. 그 중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 공동선의 실현, 이거를 통해서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고요. 이러한 관점은 후대 자연법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것도 다 메모해보자.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땡땡 뭐 했냐면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 그 다음에 공동선의 실현, 이걸 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고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행위와 노력은 후대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기초가 되었다. 깊은 영향을 주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스토아파 그 이전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정말 이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 이 스토아파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아파는 누구의 사상, 법 사상을 받아들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사상을 승계해서 스토아 학파를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자, 스토아파는요, 인간은 자연 질서에 순응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자연 질서 속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스토아파가 주장을 한 거지. 더하기 또한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사고의 도구가 아니다.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스토아파가 얘기한 인간은요, not 뭐가 아니라는 거야. 사고 도구가 아니다. 그럼 뭔데? 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 도덕 질서라는 것이 뭔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상, 스토아파의 이러한 사상은 결국 어디로 가? 로마법으로 가죠. 로마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법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어서 자연법이 법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거야. 그렇지. 로마법에 와서야 자연법이 바로 뭐라고요? 법적으로 얼마만큼 정당하냐, 정당성의 기준이 되었더라. 중세에는 이 자연법이 뭐랑 결합해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해서 신의 창조 질서, 창조 질서와 플러스 인간의 이성과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체계로 발성했고요. 요때의 철학자, 여러분들 다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얘는요, 자연법은 곧 뭐다? 영원법의 일부다. 자, 그는 영원법을 뭐라고 했냐면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부여한 보편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취향은 아니지만 종교가 없어서 영원은 신이 부여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부여한 모든 질서라는 거예요. 규범이고요.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 속에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뭐라고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이게 전제야. 이 전제를 깔아놓고,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로 뭐 하냐면, 이러한 전제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악을 피한다. 이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법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야. 세계가 신의 의도에 따라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 질서의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 그리고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 그럼 이거 어떤 단락이랑 똑같아? 아까 앞선 단락이랑 똑같은 거지. 뭐 반대되는 건 없죠. 자, 어렵지 않지? 뿅. 자, 현대에 들어서 쭉 해서 현대로 옵니다. 그럼 봐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로마법에 이은 중세에서 현대, 통시적이지 않아? 시대를 관통한 설명. 자, 그 마리탱은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로 재해석했다. 이때 현대에 누가? 자크 마라탕이 아니라 마리탱. 자, 이거를 자크 마리탱은 뭐라고 했냐면
자연법은 뭐라고요? 인간 존재 본질 속에 내재한 인간 존재 본질 속에 내재한 뭐라고요? 내면적 질서다. 내면적 질서다. 그는 마리팅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적 추론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마리팅이 얘기한 건 일단 두 가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한다. 이거는 누구의 얘기랑 똑같아? 토마스 아퀴나스랑 똑같죠. 그리고 이성 추론 이전에 이성적이기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서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 자크 마리팅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선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 사고 이전에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다 인식한다는 거야. 따라서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다. 그래서 자연법은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는 원리다. 스스로의 원리라고요. 마리팅은 또 뭐라고 했냐면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또 이 자연법은요. 이 자연법은 뭐라고 했냐? 여기 있구나. 자연법은 뭐라고 했냐면 저절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저절로 작동하는 것은 아님.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인간의 자연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지적인 성찰이 필요해.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해. 그 다음에 문화적 사회적 조건 역시 당시에 문화적 사회적 조건도 필요해. 다 중요해.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하는 게 아니라 자연법이 지닌 보편적 원리가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를 의미한다. 이게 지금 읽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해. 자, 보세요.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법이 지닌 보편적 원리가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서 고대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봤을 때 자연법은 변하는 거야? 원래 안 변해요. 원래 안 변하고 그냥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질서의 원리에서 그냥 안 변한 상태에서 실정법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리탱은 이걸 또 재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연법은 이렇게 존재해. 자연법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러한 자연법이 있어. 근데 여기 중세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자연법은 안 변하는 거야. 근데 또 자연법이 이렇게 있어. 현대 와서 자크 마리팅이 뭐라면 자연법도 안 변해. 그런데 얘가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뭐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지. 얘가 만약에 뭐 이란에서는 미국에서는 아니면 무슨 뭐 우리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아니면 뭐 2050년에는 시대나 상황이나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
달라질 때 얘가 다른 모습으로 적용되는 거지 자연법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 문제는 뭐겠어? 자연법은 시대적 또는 뭐 시대적 상황이나 지역적 상황에 따라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연법은 여지껏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 그는 이를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된 자연법의 구별로 설명하면서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려면 교육 그리고 도덕적 성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교육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에게나 내재하지만 다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드러나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도덕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죠. 인간은 다 갖고 있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인간이라면 갖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정법으로 만들어내려면 그걸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괜찮은 사회적 제도 그리고 시민의 의식이 성숙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사회 자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런 능력이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연법을 다 갖고 있어. 자크 마르탱에 의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다 있어. 근데 대한민국은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를 거쳐 그 다음에 전쟁을 거쳐 군사 독재 정권을 거쳐 산업화 어떤 시대를 거쳐서 그 가난한 세계 최빈국에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지금은 K컬처, K푸드, K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 모두 KFC? 우리 도균이가 입고 있나 본데 앞에 귀요미 있는데 귀요미가 뭐라고 하겠어? 집에 가서 K 문화인데 엄마 어떤 형아가 KFC라고 했어요. 충분히 오늘 우리가 선거도 치렀지만 이런 거는 좀 미스죠. 뭐 아까 너희들이 얘기했던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건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미스죠. 근데 우리가 이미 미스라는 것들 그것이 뭔가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도 금방 발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나라가 괜찮은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마리탱에게 이 자연법은 특정 종교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규범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된 거고요. 보편성 때문에 이건 중요하다. 인권 개념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종교나 아니면 문화에 치중돼서 얘기했다면 그 종교나 문화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지. 그치? 그는 인권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 본질적 성향, 이성적 본성에서 도출된 자연법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죠? 자, 마지막 단락인가 이게? 하나 더 있나? 네 번째구나. 자, 다시 지우긴 싫어서 좀 이따 문제 풀려고 다시 요하네스 메스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로 가져올게요. 일로 이렇게 요하네스 메스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법의 이해를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 그리고 제도의 구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는 요하네스는 어떻게 했냐면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 그 다음에 제도적 구현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요하네스 메스너인 그는 인간 본성 안에는 생리적,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이거를 뛰어넘는 실존적 목적들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졸리니까 자고 싶어. 오줌 마리 오니까 오줌 싸고 싶어. 먹고 싶으니까 밥 먹고 싶어. 이러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생리적, 심리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실존적 목적들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보존, 자기 완성, 자기 아이를 낳고 교육을 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사회적 공익 증진, 사회 발전을 위해 뭘 더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실존적 목적들의 예야. 이게 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을 거야. 그리고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회에 기부할 거야. 나는 이런 분야의 연구에서 꼭 성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 사회에 이루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뭐라는 거야? 실존적 목적들이라고 하는 거야. 실존적 목적들은 각자 그 사회 구성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이루고 싶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난 밥 먹고 싶어, 똥 싸고 싶어, 자고 싶어 라는 생리적이나 심리적 차원을 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머무르는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이러한 실존적 목적들을 사회 구조라든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원리여야 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될까봐 이렇게 예를 드는 지문이면 참 쉽죠.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법의 요청인 거야.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시간당 얼마 반드시 이걸 이뤄내야 돼. 이거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뭐 하려한다 한다 뭐 이런 생리적 심리적이 아니라 내가 실존적 목적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거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는 요하네스 메스너는 자연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적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자연법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마리탱과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는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계속 반복된 얘기다. 보편적 질서로 이해한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 공통점을 가지나 이게 중요해. 이 지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아이고. 어디 있었냐? 아까 빨간 줄 긋은 거 있죠? 자연법이 자크 마리탱이 뭐라고 그랬어? 자연법이 시대나 지역이나 사회, 문화 기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거지 자연법이 바뀌지는 않는다. 여기 있었니? 여기 있네 여기. 아니 귀엽게 하니까 안 보이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또 하나 여기 있어요. 마리탱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을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로 그 다음에 메스너는 그것을 공동체가 시스템,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를 본다는 점에선 차이점을 보인다. 이걸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다라는 것은 뭐야?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인간 존재는 다 내면적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인간은 누구나 다 선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했고 이성적 사고 이전에 자연법을 무조건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쭉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에 확산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우리 공동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존적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실천해야 할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더 능동적이야. 메스너가 조금 더 자연법을 능동적인 과제로 인식한 거지. 마리탱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다 갖고 있기에 그것이 겉으로 구현된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구현된 것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만들어야 한다라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노력을 요하는 게 바로 메스너란 말이야. 결국 두 관점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한 거예요.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 누구야 이거? 마리탱.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이건 누구야? 메스너. 이렇게 이걸 각각 부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사회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 둘을 섞어버린다면 믹스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조금 더 이끌 수 있는 좋은 어떤 이론적 소스가 될 것이다 라는 거에 의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의의가 있고 첫 번째 단락 빨리 기억해봐. 한계가 있었지. 여기서 제시한 한계는 뭐가 있었지? 실정법의 한계가 있었죠. 실정법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왜? 구체적이고 다양한 복잡한 인간의 삶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러나 자연법이 있다. 그 자연법이 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해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스토아 학파에서 로마법을 거쳐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마리탱 거쳐서 메스너까지 오면서 자연법에 대한 통시적인 이론을 이렇게 제공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봐요. 봅시다. 자, 힘내. 유나 많이 힘들지? 봐봐. 자, 1번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무슨 사건인데요? 바보. 되게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2번 대립하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끊고 대립하는 학자들은 없었죠. 얘네가 혹시 대립하는 것 같아? 자크 마리텐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차이는 있었는데 어떤 차이야? 아까 했었잖아.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가 자연법이다와 메서는 뭐라고 했어?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 과업으로 본다라고 한 그 정도 차이지 계속 맥락은 뭐야? 자연법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변화됐고 업그레이드는 됐었어도. 그러니까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쭉 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그러므로 대립하는 학자들이 있다라고 애초에 볼 수도 없다. 3번 오히려 얘네들은 이 학자들은 다 모두 뭐 했냐면 굳이 따지자면 상호 보완을 한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메꾸고 또 여기서 갔더니 또 메꾸고 하는 거. 그래서 예상 문제는 대립하는 학자들이 아니라 소개된 학자들이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한다면 더 돼요. 하지만 이건 땡. 3번 사회적 통념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며 끊고. 무슨 통념이 있었는데 대체? 통념이 뭐가 있었어요? 없었죠. 4번 특정 개념에 대한 철학적 기초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끊고. 여기서 특정 개념은 뭐지? 그렇지, 자연법. 철학적 기초와 발전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통시적 관점이죠. 여기 또 공시적은 또 뭐야? 그 다음에 현대적 논의를 제시한 거 맞죠? 현대적 논의라고 한다면 누구랑 누굴까? 마리텐과 메스너 얘기를 한 거니까 4번 확정 지으면 되겠죠? 5번 현상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이에 대한 한계를 각각 제시하고 끊고. 맞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A라는 입장과 B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게다가 각각의 한계가 어디 있어? 땡. 그래서 1번의 답 4번 확정입니다. 자, 2번도 보셔야 되겠죠? 2번 보시죠. 적절하지 않은 거야. 법은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끊고 자연법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어때? 이 관계를 따진다면 실정법의 근거가 바로 뭐야?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죠. 맞으니까 안녕. 2번 헤라이클레이토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끊고요. 이 사람들은 고대 사람 아니야.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 인간의 이성을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 사상은 끊고 결국에는 로마법에 영향을 준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스토아 학파는 끊고요. 인간 이성이 자연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 안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한다고 했어요. 여기 있네. 맞죠? 5번 아퀴나스는 끊고요. 자연법이 토마스 아퀴나스 여기 썼습니다.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자연법은 신의 뜻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그랬어?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이성을 조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답 5번. 도균아 어때? 오늘 괜찮아? 아유, 이 정도는 괜찮다 해야지. 할만하잖아. 자, 가와 나. 아, 근데 읽으면서 풀 걸 그랬나 보다. 가는 뭐예요? 가는 그래. 도덕적 성숙. 그러니까 가는 결국에 누굴 얘기하는 거야? 가는. 자, 그 마리탱을 얘기한 거죠. 나는요. 그래. 메스너가 얘기한 거. 오케이. 이거 갖다 한번 해봅시다. 가는 끊고요. 개인의 내면적 각성이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이끈다는 마리탱의 인식 맞네. 2번 가는 인간의 도덕적 성찰, 이성적 자각이 사회 정의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죠. 마리탱의 인식 맞죠. 3번 나는 사회제도와 정책이 자연법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라는 이거 뭐라 그랬어? 과제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맞네. 4번 나는 개인의 존엄을 통해 사회제도와 정책을 보장하는 인간의 이성 구조에 대한 개인의 존엄? 봐봐. 아이고 또 지웠잖아. 얘들아 개인의 존엄을 통해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가 하자고 그랬어요.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 4번. 5번 가와나는 모두 끊고요. 자연법이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모두 포괄하는 성격이 있다는 마리탱과 메스너의 공통적 인식. 이건 또 공통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또 뭐야? 이거마저도 또 아까 얘기했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 자, 2차 세계대전 얘기가 나오네. 자, 이제 이거 지울게.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왔으니까. 자, 보기를 A와 B랑 연결시킨다. A는 실정법인가? A가 실정법. B는 자연법. 실정법과 자연법을 연관해 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입법 절차를 통해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가스실 가서.
입법 절차를 통해. 무슨 법일까 이건? 실정법이죠. 이 법에 따라 행해진 나치 독일의 행위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해졌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었으나 미친놈들이 만든 법이었죠. 그러니까 전후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전범 재판에 의해 단죄했다. 1번. 나치 독일이 제정한 법률은 당시 나치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만든 강제력. 왜? 실정법이니까. 국가의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된 이상 나치 독일이 제정한 법률은 끊고요. 형식적으로는 유효한 실정법. 맞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침해한 당시 나치 독일의 행위는 끊고 자연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나치 독일의 법률은 실정법이기에 도덕적 기준에 의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 행위는 비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얘들아, 무슨 뜻이야 이게? 나치 독일의 법률은 잘 봐. 실정법 맞아 안 맞아? 입법기관이 만들었으니까 실정법 맞죠. 도덕적 기준에 의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 왜 판단할 수 없어? 왜 판단할 수 없어? 응? 뭐라고? 자연법에 근거하지 않았잖아. 애초부터 잘못된 법이었다고요.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법이 아니었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굿이야 아주 현준이. 실정법이라는 것은 자연법을 거스를 수 없어. 자연법에 의해서 토대가 된 법이 실정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정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어? 자연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 5번. 전후 국제사회가 나치 독일의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단죄한 것은 끊고 실정법이라 할지라도 자연법에 어긋나는 경우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한 문제 남았다. 이거 끝나면 이제 도균이 눈치를 좀 덜 봐도 되겠지? 응? 뭐라고? 이 5번을 질질 끌고 막 어렵게 설명해서 도균이 막판에 선물 줄까? 나가 떨어지게 하는 선물? 육모부터가 애초에 선물이었는데. 육모? 야, 솔직히 막 성적이 잘 안 나왔다 이런 판단을 하잖아. 솔직히 열심히 안 하지 않았냐? 난 내일 아침에 갈 거거든요. 대치동 가면 어제는 안 갔으니까 또 내일 얘기들 하겠지. 선생님 뭐 그랬어요. 너 열심히 안 했잖아. 날강도냐? 무슨 육모가 회냐? 날로 먹게? 저는 꼭 그래요. 너희들한테는 귀요미니까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재수생들한테는 가혹하게 해요. 야, 너 며칠 전에 선생님이 자는 거 2번이나 깨웠잖아. 너 지각했잖아. 너 쉬는 시간에 돌아다녔잖아. 선생님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고. 내가 100점 받기 위해서는 200점, 1000점만큼 공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안 했잖아. 안 했는데 왜 점수를 바래?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때? 먹히겠지? 내가 이를 빠득빠득 갈고 내일 가려고요. 점수를 아직 모르는데. 울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겠어? 이건 되게 유명한. 울면은 난리 나는 거 알거든? 그럼 애들이 다 이래. 안 우는데요? 이래요. 너 선생님 고개 숙이고 똑바로 봐봐. 건조해요. 막 이런 거 해요. 울면은 왼쪽 오른쪽 안구 바꿔 낄 테니까 안경점 가서 안경 바꿔라 이런 얘기 하죠. 거기 애들은 정말 많이 저거 해. 선생님 너희들이 한두 번 본 선생님 막내도 주말마다 거기서 공부하거든요.
수업 듣는 것 때문에 가면은 아빠 왜 사람들이 한마디도 말도 안 한다고 서로 말을 못 하게 해요. 서로. 그리고 하지도 않고. 어? 야, 너 말하면 어떡해? 어디? 어? 스토리. 누구 스토리? 선생님한테 드리는 선생님이랑 아 그래? 항상 첼시 이겼다 그래서 토요일 날 공부하는 시간에? 아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잘 올라가요. 걔는 얼마 전에 첼시 마지막 경기? 자, 빨리 올라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2시인가 3시에 끝났지. 거의 회의 시간이 맞죠. 근데 나도 같이 있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그거 본다니까 뭐 채널이 뭐야? 스포티비인가 뭔가 그거 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결제해서 보긴 봐요. 그거 안 보게 하면 또 어떻게 하냐. 오늘도 아까 단톡방 보니까 뭐 놀다 온다고 하긴 하던데. 자,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아주 많이. 내가 이런 얘기 너희들한테 하잖아. 그리고 나도 항상 반성해. 열심히 했나? 그럼 나도 또 이렇게 또 내 마음을 다잡죠. 할 일이 많으니까 뭐든지 다 열심히 하려고. 이거 항상 지치긴 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그 의지가 있다는 게 참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아. 쉽게 피곤해서 골아 떨어질 때는 있어도 마음으로 나가 떨어지진 않아. 마음이 나가 떨어지진 않아. 몸은 좀 골아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근데 하물며 너희들은 좀 더 체력적으로 선생님보다는 나으니까 좀 더 힘내봐. 내가 대학을 가서 얘들아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야 탄핵된 대통령 봐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데를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 짓을 해. 지금 대통령 봐봐. 학교생활 하나도 없다가 검정고시로 대학이라는 데가 자기가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간 학교가 그거잖아. 중고등학교 시절을 노동자로 일하다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한 거잖아. 근데 있잖아. 그런 경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좋은 대학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법대를 나온다고 모두 다 내란하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가서 대통령이 된다고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근데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 확통하지? 확률과 통계로 한번 따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능성을 많이 열어 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생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생긴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들이 더 생겨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다 보니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도 해. 그래서 좀 영역을 좀 많이 넓혀놨으면 좋겠어. 그놈의 유튜브, 릴스,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낭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구냐? 옛날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누구야? 퍼거슨? 퍼거슨이 뭐라 그랬어? 인생 최고의 낭비는 페이스북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습관적으로 보는 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그거는 신제약이고. 자, 철학자 A가 뭐라 그래?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이성의 내용과 판단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연법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도덕 질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성립하기 어렵다. 도덕은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읽은 지문과 같은 맥락인가? 좀 다르지? 우리는 뭐라 그랬어? 아까 여기서 마리탱이 뭐라 그랬어? 자연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일 뿐이다. 자, 그럼 1번. 자, 기억은 기억이 뭐였지? 기억을 얘기 안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을 신의 영원법에 근거한 질서로 이해했으나 그럼 그 철학자 비도 읽어야 되네. 그래 비도 읽자. 아니야. 야 이거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해서 변형 문제를 낼 학교 시험 준비하자는 거잖아. 도덕은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다. 자연법은 그러한 도덕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위장하여 권력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념적 장치에 불과하다. 야 얘는 세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철학자 B는 자연법 존재 자체를 비판적으로 봤다. 맞잖아요. 우리가 안 읽었던 새로운 영역의 내용이네요. 2번 니은은 자연법의 보편성을 찾지만 니은이 누구야? 마리탱이죠. 철학자 A는 이성이 문화적, 역사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편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맞지? 왜? 얘는 보편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자연법은 그때그때 바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네요. 니은 마리탱이죠. 인간 본성과 이성에 기초하여 자연법의 보편성과 선함을 긍정하지만 맞아 안 맞아? 근데 철학자 B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안 된다. 가능하죠? 디귿은 누구니? 요하네스 메스너네. 요하네스 메스너는 자연법이 사회제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끊고 맞아 안 맞아? 공동체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철학자 A는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맞지? 5번 누구야? 토마스 아퀴나스, 마리탱, 요하네스 메스너는 모두 끊고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으로 파악하지만 끊고요. 맞아 안 맞아? 철학자 A와 B는 모두 자연법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야? B가 틀렸죠. B는 뭐라고 그랬어요? B는 여기 있잖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위장하여 권력 질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뿅 5번.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거 보시느냐고 고생하셨으니까 가벼운 거 할게요. 잠깐 쉬세요.